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27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데요.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RSI의 감소와 거래량의 감소 등이 있는데요. 해당 지표들의 감소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재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일 있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변동성을 주도하기엔 충분한데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PCE와 소비 관련 지표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현 좌표를 체크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지표들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7일 금요일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과 소득 관련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줄어들면서 소비 자체도 덩달아 줄어든다면 처음에는 단기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도 시장은 이를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겁니다. 저성장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는데요. 최근 노동시장의 건재함을 주장하듯이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사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낮아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지표들이 오늘 여러 개 발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센보다 좋게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 단계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패드워치에서도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스텝 금리 인상 예측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최종금리의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이 건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혔다면 금리 인상을 여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컨센보다 높게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만 체크해봐도 좋습니다. FOMC 구성원들이라고 다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과 중립을 고수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매파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토리 형님들도 아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매파적인 사람이죠. 말 나온 김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1월 10일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경기 둔화를 위한 연준의 도구는 금리 인상입니다. 즉,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파월 연준 의장처럼 매파적인 성향에 가까운 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인데요. 처음 들어본 토토리 형누님들도 계실 겁니다. 윌러 이사는 1월 20일 다가오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매파적인 발언이냐고요? 그 다음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 이하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의 지속적인 긴축을 지지한다고 했죠. 일자리와 소득 그 자체가 더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줄었을 때 비로소 연준의 피봇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윌러 이사와 파월이 힘만 합친다면 세상의 경제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셸 보우먼 이사입니다. 이분 역시 처음 들어본 토토리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었거든요. 보우먼 이사는 최근 몇 달간 발표된 지표들을 통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했음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12월 회의 이후 언급한 대로 통화 정책 강화를 위해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충 세 사람의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추 비슷하죠.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고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2% 이하의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사실 FOMC 구성원들이 언급한 발언들에서는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나 많습니다. 중립이 제일 많긴 하지만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이 많고 비둘기파적인 입장은 몇 없기는 합니다. 게다가 매파적으로 유명한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도 지금은 투표권이 없지만 여전히 매파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기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매파적인 입장의 사람은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연은 총재인데요.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FOMC의 대표적인 머머리 중 한 명입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가장 극단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1월 4일 기준금리를 5%가 아닌 5.4%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도표에 의하면 거의 최고 수준의 최종 금리 예측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소의 구체적인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매파적인 머머리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분명 시장은 태초의 상태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블러드 행님도 살짝쿵 정리해보면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빅스텝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요. 투표권이 있는 매파적인 FOMC 구성원들은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베이비 스텝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블러드 행님과 다르게 최종 금리의 인상이나 긴축 기간의 연장을 염두에 두는 것 같죠.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는 FOMC 구성원들은 건너뛰고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분류는 했지만 이게 진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맞나 싶기는 합니다. 1월 19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으며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축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투표권이 없는 애틀란타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 역시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분도 매파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2분기 초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 완료해야 한다고 하며 오랫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5% 이상에서 유지를 오랜 시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최종 금리의 인상을 배제한 것이니 이것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은 필요하며 최종 금리를 올리냐 마냐로 나뉘기는 하지만 최종 금리를 기존 스탠스로 5%까지만 이루더라도 긴축 정책을 긴 시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뉘겠지만 결국 금리 인상은 필요하면 저성장이나 경기 둔화도 감내하겠다는 것이겠죠. 결국 금리 인상을 통해 FOM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저성장,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등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들조차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보스틱 연은 총재는 내년에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는 구성원들도 살펴볼까요? 샌프란시스코 메리델리 연은 총재는 간단히 말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리치몬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는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목표를 변경하면 신뢰도가 위험에 처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는 매파적인 분도 한 분 계시죠. 바로 클리블랜드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입니다. 연준의 의도대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종 금리는 작년 전망이었던 5.1%보다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과소긴축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FOMC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연준은 시장의 편이 아니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은 일찍부터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번 FOMC 금리 인상이 50bp로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강력한 숏자리, 공매도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이란 게 없으니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금일이 쓸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금리 인상도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영상 초반에 말했던 대로 크게 한 번 더 상승할 것이지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한파동 떨군 다음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 회복할지 한 번 더 크게 떨어질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금일이 쓸 지표들은 한 단계 상승과 하락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금리 인상은 해당 변동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토토리 형누님들, 오늘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영상은 어떤가요? 괜찮다면 다음에도 기획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리 형님들의 생각을 구독과 댓글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빅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토리TV였습니다.